네, 책임있게 그리고 참여하겠다 이런 단어가 핵심 단어인 것 같은데, 자, 안철수 의원을 취재하고 있는 박지원 정치부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일단 그 안철수 의원의 공식 기자회견 내용, 오늘 뭐 일부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의 가장 핵심 그 내용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이 국회 입성한 지 7개월여 만에 신당 창당 추진을 공식화한 것일 테고요. 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모임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의 파괴력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파괴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현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 때문에 예. 파괴력은 상당히 있다라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 그 조직 자체가 정치의 신인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현역들은 쉽게 참여하지 못하니까 예.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지만 이것이 총선이 아니고 지자체 선거이기 때문에 좀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 교수님도 일단 그 부분은 짧게 먼저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거고요. 예. 저는 나아가서 새누리당도 상당히 뭐 내심 걱정하는 부분으로 안철수 진영을 지금 뭐 부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죠. 예. 자, 이 파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누구를 파괴하느냐? 일단 첫째는 국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 생각하면 결국은 야당, 특히 민주당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민주당 전직 의원님이시니까 그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지금 안철수 신당을 바라보는. 그 민주당의 제일 타격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신당과의 공동 모색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다시 그 불을 지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치력을 지금 발휘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상당히 많이 늦은가 때를 많이 놓친 감이 있어요. 바로 제가 좀 질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인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네. 공천을 못 받았다.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인물로 봐서는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민주당 간판만 달았으면 당연히 될 수 있는데 네. 공천을 못 받았다. 그랬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예. 공천이 뭐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공천을 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내가 억울하게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예. 민주당에서도 자식이 억울하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객관적이지 않거든 공천은. 예. 본인이 봤을 때는 다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다 억울하죠. 그런 사람은 다 억울하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미리 알아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 공천을 앞두고 이제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런 분들도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안철수 신당이 그 지지율이 계속 그 담보가 되면은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는 공천을 받고도 가는 사람, 반납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하. 새누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그 1980년대에 그 민한당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요. 그 새가 확실히 신민당에 실리니까 바로 그냥 뭐 현역 의원 뭐 수십 명이 몰려가서 하루아침에 민한당이 무너지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뭐 지금 127석의 민주당의 이 집이 사상 누락이 될 그 가능성이 큰데,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을 너무 허비를 한 겁니다. 김한길 그 전병헌 원내 두 대표가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특정 세력한테 발목을 잡혀가지고 지지율 답보라는 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새누리당 공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왔고, 민주당 공천 뭐 받았어도 왔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철새라는 이 짐은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오면 철새라는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안철수 신당 간 분도 철새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규정도 그렇게 지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옛날 열린우리당하고 그 당시 구민주당 예. 이런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뒤에도 후폭풍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교합을 할 때 너는 옛날 민주당이 아니냐, 너는 아하. 옛날 열린우리당이 그러니까요. 아니냐. 그게 크거든요. 예, 굉장히 큽니다. 선거전 합쳐도 앞두고. 예. 그 앙금이 있는데.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는
참 아쉽다. 왜냐하면 노원병에 안철수 후보를 우리가 민주당 후보를 가라앉히고 할 때 이미 그때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 뒤에 우리 당에서 하는 행보 보면 그렇죠. 네. 뒷이야기, 네. 뒷얘기 예, 많고.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자꾸 바깥으로 모는 듯한 내치는 듯한 거리감을 그런 게 두는 많았어요. 거였죠. 예. 근데 그게 참 정치력이 부족했고 지금 아쉽고 예. 지금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예. 지금이라도 사실은 품에 안고 가지 않도록 우리 우원식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국민당으로 갈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 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은 제가 단정적으로 보고 예. 싶은 게 새누리에서 가면 철새고 민주당에 갔으면 철새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그거는-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란은 예, 있을 수 김성식 전 의원 같은 사람이 가있고요. 그렇죠. 예. 안철수의 그 새 정치가 성공을 하려면 저는 중도 보수, 뭐 진보 야권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3의 길이 될 때 성공하는 것이지 야권만 가지고 다시 힘을 키운다. 국민들에게 진부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그 대선 패배한 민주 진영에서 많이 나오는 보고서가 있는데 예. 신중도의 얘기를 하는 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도. 예. 이 중도 세력 중에서 이 새 정치를 강망하는 여러 그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친중도 그 유권자를 어떻게 포섭하느냐가 안철수 진영의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조금 아까 질문 중에 철새라고 했던 표현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오고 가는 건데 미리 그렇게 규정 짓는 거는 절대 좋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박정훈 기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안철수 신당 쪽에서 지금 영입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철새라는 표현 잘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누가 영입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여러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모두 아니다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도 아무 인사도 공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안 의원 쪽에 거물급이나 이른바 명망가는 영입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 측에서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인사가 영입돼 있다. 오늘 안 의원 말도 차차 신당 추진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인사는 영입돼 있고 또 이 추진위를 꾸려나가면서 추가로 영입 인사를 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러니까 2시에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부의가 돼서 그 용어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상정인지 부의를 놓고를 또 싸우니까요. 오늘 본회의에 올려져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강창희 의장이 결정을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어찌됐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안철수 의원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요. 안철수 의원의 모인다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떠나간 사람 생각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뜻을 같이 했다가 왔는데 이게 아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뭐 몇 분 적어봤는데 윤여준, 최장집 교수도 이런 분들은 초기에는 안철수 캠프에 있고 열심히 도왔다가 멘토도 해줬다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갔거든요. 아직은 안철수 캠프가 관심을 덜 받아서 그렇지 관심 받기 시작하면 떠난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최장집 교수를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 최장집 교수가 영입된 뒤에 상당한 탄력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또한 최장집 교수가 안 의원을 떠나서 이후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그 안철수 의원을 안철수가 이제 새가 빠졌다라고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안 의원 스스로도 위축이 됐던 것도 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입되는 인사나 빠져나가는 인사에 대해서는 선거를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여준 교수님이나 아니면 최장집 교수님 모두 이제 선거에 참여할 인사들은 아니었고요. 멘토로서 이제 안 의원과 함께했던 인사들이고 이제 영입될 인사들은 향후 선거에서 뛸 또 국회의원 선거나 재보궐 혹은 지방선거를 두고 염두에 두는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입되는 인사는 어떤 소통 부재 이런 측면을 좀 떠나서 향후 세력화해서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를 캠프를 떠난 분들의 문제. 결국은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 포용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일부분이 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은 뭐 본인 잘못이다 이런 그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최장직 교수가 떠나간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워낙 최장직 교수가 이념적인 색채가 진보적 자유주의, 진보 쪽이 가깝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새정치, 중도의 새정치에서는 뭐 그래 큰 타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라고 예. 정책을 총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갑자기 이제 그 안철수 진영과는 조금 떨어져서 일을 하겠다. 예. 이걸 한 거 보면은 경제 정책 같은 것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예. 또 새누리에서 참여한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내부 그 현실적인 그 세력 그 조직 작업에는 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박주원 기자. 어차피 안철수 신당 얘기,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사전에 전혀 고지 않았던 질문,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랑 이제 식사도 해보고 이제 가까운 자리에서 좀 만나봤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뭐 얘기를 썩 잘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확 끌어들이는 맛은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신뢰감 이런 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어떤 그 장단점이 있습니까? 네, 이런 걸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 모르겠지만 제가 1년 동안 안철수 의원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예. 이런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이제 안 의원이 기존 정치인과는 확실히 다른 문법을 아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사실 기자들에게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문법이고 아하. 너무 이제 그 본인 예컨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신당 창당 뭐 기자회견을 한다 했을 때 예. 기자들이 창당 선언이 아니냐 했더니 안 의원이 고지를 했습니다. 어. 창당 선언이 아니다. 근데 아니다. 사실 오늘 창당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데. 기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창당 선언에 본인이 생각하는 창당 선언과 또 신당 추진이라는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면 수정을 하고 하는 건 이거는 기존 정치인화법과는 좀 다른 면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예. 하지만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자기가 한 번 한 말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네, 예. 하는 모습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말에 무게감을 두려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정 교수님도 같이 이제 지켜봤습니다만 오늘도 신당, 창당 이런 단어는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기자들은 질문할 때 그러면은 새로 창당되는 신당은 하고 또 질문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아니다라고는 안 하고 사실상 같이 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속 시원하게 팍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좀 덜한. 같은 이제 야당 의원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야당은 좀 뭔가 선명성, 이런 투쟁성 이런 게 좀 강화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게 야당으로서의 전략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 신인답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 정치인은 나가고 들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 창당하면 창당한다고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자기 그 준영이 짜여진 대로 다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것을 시원하게 못 끌고 가는 건 리더십 부족이죠. 예. 예. 그 너무 소심하게 너무 이렇게 그 미적대는 모습은 굉장히 이미 좋지 않은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께 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에 대한 그 신드롬, 기대감이 높은 거는요. 사실은 안철수가 좋아서 그냥 그 명사형으로 사겠습니다. 안철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기존 정치권이 싫어서입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앵커 말씀하셨듯이 아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12% 정도만이 안철수가 좋아서 신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인데 역시 그 아까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너무 크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오늘 그 안철수 의원이 사실 알맹이는 없었는데 큰 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이제 동북아 그 외교안보 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링컨의 민주주의 정치를 얘기를 한 걸 보면 안철수 의원은 기성 정치권의 그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는 뭐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큰 틀의 새 정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는 아주 선언적인 오늘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안철수 신당 창당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에 폭설을 내리게 할지 진눈개비만 내리게 할지는 안철수 의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안철수 의원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나 싶었습니다.